자, 주제를 민주당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4개월 만에 만났는데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이 명 그리고 문재인의 문 해서 명문 정당으로 가자 뭐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30분간 단독 회담을 했고요. 이후에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이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을 의식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명문 정당, 우리는 이재명, 문재인 명문 정당이라고 하면서 단합을 도모하는 언급을 했는데요. 어제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아유 보자. 네. 이거 또, 여기 지금 뭐, 이거 잘 나봤네. 네. 가로로, 많이 남았는데. 네, 수술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안쪽은 아니면 괜찮고. 정맥만 좀 잘려가지고, 동맥은 안 다쳤다. 그냥 나하고 다른 페이다 이런 정도로 넘어서서 안타깝죠. 이쪽에서, 이렇게 선거에 이겨서 정치를 주도해 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이제 적대 상생의 정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이제 명문정당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나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 즈음에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또 단합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명문 정당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2년 8월에 이재명 대표 당대표 선출된 직후에도 문 전 대통령이 명문 정당 이거를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낸 겁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이거 공천 국면에서 친명 친문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하나로 합쳐서 하나된 목소리 원팀으로 가자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공천 국면이라는 표현은 좀 한정적인 것 같고요. 네. 이번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대해서 대응하는 민주당의 자세 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친문과 친명이라는 형태의 갈등은 생각보다는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기득권 의원이 누가 많으냐. 기득권 의원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부분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시절을 겪으면서 다선 의원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친문으로 보인다라는 것이고 도전자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친명을 표방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은 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건 당연히 민주주의입니다. 여야도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가 갈등하는 것은 민주주의고 당내 갈등은 그런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차원의 정치가 아닌 그 자리에서 내가 더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의 정치는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갈등이 없다, 뭐 경쟁은 당연한 거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손준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명문 정당 이 발언이 친문계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문제 둘러싼 그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은 거 아니냐, 뭐 해석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거를? 아마 이제 뭐 겉으로 처음에 공개된 자리는요 상당히 웃으면서 껴안고 뭐 이렇게 덕담하고 이런 이제 하지만 속에는 이제 칼을 감추고 있다. 소리 장도 칼을 감추고 있다. 예. 웃는 얼굴 속에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어제 비공개는 한 3가지 정도 의논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이제 선거제도 있잖아요. 아마 이제 문 대통령이 연동을 날치기로 통과한 게 문 대통령입니다. 선거제 지난 총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비례제도. 네. 아마 이제 연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광주에 가서 연동제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문 대통령이 강한 촉구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천 이야기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마 이제 검찰 독재 또 탄압 이야기 왜? 최근에 문 대통령의 전 사위 있잖아요. 서모 씨. 수사가 이제 막 엄청나게 조현옥 인사수석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검찰 독재나 정치 탄압에 공동 대응하자 이런 데 논의가 있었는데 근데 이 공천 문제가 풀기 어려울 거예요. 3명이 키맨입니다. 임종석, 그다음에 고민정, 그다음에 윤건영이에요. 지금 윤건영 의원이 나라 돈을 사기를 치가 편취로 벌금 500이 나왔어요. 네. 재판 결과 그런데 나왔죠. 공천 줄 겁니까? 나라 돈을 인턴을 허위로 백원호 사무실에 등록해서 벌금 500이 놓는데 나라 돈을 사기치가 편취한 거예요. 이 부패범이잖아요. 1심이죠? 예, 1심. 근데 이걸 공천 줄까?
이런 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윤건영 의원에게 복심이잖아요.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도 있고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연 이렇게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오히려 저는 파국으로 결국은 이제 명문 정당이 아니고 문명 갈등으로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파국으로 치닫자니까 좀 이런 과격한 해석도 내놓으셨는데 박지원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 전 대통령이 또 민주당 험지로 불리는 곳이죠. PK 민심 얘기하면서 PK 영입 인재 신경 써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이 이제 PK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예. 양산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민주당 의원들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바람을 이제 이야기하신 거고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에게 제가 한 가지 좀 토를 달아야 될 것 예, 같은데 어떤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그 준현동 대지를 날치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날치기를 합니까?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연동형을 강하게 주장했던 분들은 다 국민의힘 다 가 계십니다.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 국민의당의 안철수 그 당시 대표 네. 이런 분들이 연동형을 강하게 주장하셨고요. 그 당시에 또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가 이 빠르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국회법 관련해서 소송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갇혀 있었다고 한 분이 최이배 전 의원인데 이분도 그 당시에 국민의당 소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도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리고요. 이 친명계와 이 친문계의 갈등이라는 것은 이거는 결국은 경선 끝나야 해결되는 겁니다. 경선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하지 말라. 그럼 독재고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선에서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면서 완벽하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일치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요. 문 전 대통령이 다선, 중진, 용태론을 꺼냈다고 하는데 임재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한 채널에 따르면요, 이제 참석자 중에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다선 중진 의원들이 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위해서 좀 출마를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친명 쪽 참석자는 그런 말이 있었지만 뭐 승리를 위해서라면 혁신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그런 일반적인 맥락이지 어떤 출마를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또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저 지금 다선, 중진 누구를 지칭한 걸까요? 이름은 이제 말 안 했지만요. 제가 이제 예측해 보면 첫째 추미애, 추미애 다선 중진 맞죠? 근데 가는 데마다 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무부 장관의 한 사람이 대통령을 비판합니까?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 노영민, 임종수도 비판하고 있잖아요. 추미애 이런 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 1순위 아닌가 저는 문 대통령의 뜻은. 추측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추미애 장관이 계속 문 대통령 요구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건 팩트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아마 염두에 둔 게 정동영. 정동영. 이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나 정청래 의원이 입문할 때 정동영 계였습니다. 정청래 최고나 이재명 대표도. 예.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출마하겠다. 올드보이 중에 올드보이잖아. 정동영 이런 분들. 또는 이제 한 명 더 추가한다면 박지원도 이게 올드보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놓으면 총선 망칠 수 있으니까 좀 이게 용퇴했으면 좋겠다. 속마음은 제 추측으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거 없는 추측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당내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도에 이제 당 대표를 하다가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을 해옵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2016년 총선 공천을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의원 다면 평가에 의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20%를 컷오프를 했습니다. 그때 컷오프 당하신 분이 요즘 방송에 나오시는 유인태 의원 이런 분들이 다선들 컷오프가 많이 됐습니다. 예. 본인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총선 승리를 이루어냈고 대선까지 승리하는 과정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승리의 경험에 맞추어서 뭐 조언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선거구제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의견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걸 수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승리의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에서 수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나오신 대로 뭐 선거제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조금 전에 한 건데 임재 변호사님 조금 전에 나온 결과 한번 발표해 얘기 좀 해주시죠. 바로 지금
직전에 나온 결과라서요. 이 부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4월 총선에서 적용할 이 비례대표 선거제 관련해서 현행 준연동제를 일단 유지하는 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5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해 정권 심판과 이제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전당 반칙에 대응을 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준연동제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라고 밝히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의 제도 안에서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준전용제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서 사실 많은 말들이 있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많은 고심 끝에 결국은 이제 준연동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준연동형 그리고 뭐 권역별 비례 뭐 굉장히 좀 복잡한데 손혁 변호사님 방송 들어오시면 좀 보셨을 텐데 이재명 대표한테 공이 넘어가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한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만난 끝에 내놓은 결론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문 대통령의 강한 저는 권유가 있었다 봐요. 아마 근데 본인이 볼 때 실리만 보면 병리병이 실리는 더 좋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도 비례로 도망갈 여지도 있고 병리병이면 그리고 이제 그 공천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당에서. 그런데 그 지금 제도대로 이제 준연동이 하면서 준위성정당을 만들잖아요. 이걸 이제 바둑 격언으로 제가 한마디로 평가하면 악수 끝 장고 끝에 악수 듣다. 오랜 장고 끝에 최악의 악수를 듣다. 이 말은 이게 명분과 신뢰를 모두 잃어버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일단 명분 잃었죠. 본인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본인은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대국민 대통령 공약인데 이걸 저버렸잖아요. 야,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이제 콩으로 매주를 썼는데도 못 믿겠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지킨 약속이 뭐 하나 있냐. 옛날에 불체포 특권도 그래 포기한다더니 안 하고 이번에 위성정당 금지한다더니 또 이게 안 하네. 그럼 이게 뭘 믿냐. 이렇게 명분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실리도 따져봐야 돼요. 본인이 차라리 병립으로 갔으면 자기 사람 심을 수는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자기 공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민주개혁 세력이 다 합쳐가지고 뭐 모양은 좋지 준 위성정당을 만든다. 제3지대. 이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마음대로 그 순번을 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정한다 봅니다.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순번에서는 민주당이 밀릴 수가 있고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순번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이미 거기에 보면 뭐 기본소득당부터 여러 당들이 있잖아요. 순번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도 없는 거죠. 저는 명분과 실리를 다 잃었다 봅니다. 네. 장고 끝에 악수였다라고 평가하셨는데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순번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위성정당을 하든 준연동정으로서 통합정당을 하든 국민들 참여라든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의원을 선출하지 않으면요. 그 비례제의 취지도 맞지 않을 뿐더러 범법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좀 먼저 일단 원칙을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고민을 한 결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만약에 민주당에서 당론 결정을 하면 병립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투표를 한다면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은 병립형에 반대했던 연동형을 주장했던 정치 세력들이라든가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에 가까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지 않았던 연동형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당은 훨씬 더 통합적인 부분으로서 흘러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또 양보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의견을 내지 않은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병립형을 주장하든 연동형을 주장하든 주장했던 분들은 분명히 정치인으로서 의미가 있지만은 그 주장도 하지 않은 채 이 결정권을 당대표에게 모든 것을 넘긴 것은 저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선거제 유지에 총선 심판 못하면 이재명 눈치를 계속 봐야 한다 이런 발언을 내놨네요.